씨랑 같은 이름을 갖고 계시지만 훨씬 더 잘생기고 멋진 분이시고요. 저희 국내에서는 아마도 가장 많은 ICT를 이용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MS 하고 계시고 엔트리, 네이버 엔트리 하셨고 칸 아카데미 지금 앰베서더 활동하고 계시고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 트레이너 하고 계시고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준비하고 계시고 어쨌건 학생들한테 최대한 좋은 거 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고 저도 이제 학부형으로서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최고의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이 열정이 꺼지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열심히 계속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대구 화빈초의 신민철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잠깐 넘어오고. 네, 아이고. 맨 아래. 네. 네. 나오나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구글 인지 트레이너인 대구 화빈초 교사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I'm the Google certified trainer, so I will present my Google My Maps application for this in English and Korean both. So just understand me. 네, 첫 번째 이번 거는 제가 실제로 수업 때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사례도 있고 또 학생들의 작품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영상까지 보여드림으로써 이게 구글 지도가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지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So in my presentation, I will show you my case and my student's case and my student's video. So I will let you know how the Google Maps can you be using in my classroom. 네. 첫 번째는 구글 마이맵스를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점을 찾기를 했던 PBL 수업이었는데요. The first thing is by PBL activities and finding the regional the problem by the Google Maps. 수업을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박준철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제 지스트를 활용하는 교사들 지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이맵스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매핑이 되잖아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So I got some ideas from the Google My Maps, which is we can make our customized maps. So I will use this My Maps for the PBL activity. So 그래서 이제 매핑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반은 탁월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반 11명입니다. 네, 11명인데 근데 우와 부럽죠. I only had 11 students in my classroom. 근데 안 좋은 게 한 명은 학습장애고요, 두 명은 조선가정이고요, 한 명은 또 편부모 가정이고, 한 명은 또 틱장애가 있고요, 또 한 명은 그걸 자폐 의심 학생이고요, 또 한 명은 단기 기억력이 다른 데보다 3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친구들이랑 스마트 교육을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서 된다. 다 되죠. 얘들이 했잖아요. So in my class there is two guys who don't have any parents, and one guy has a disability for the learning something, and one guy has a tic problem, and one guy has have the low concentration level. So there's some words that in my classroom, if the day guys use the Google My Maps, everyone in South Korea can use the My Maps. So, 네, 저희 지역은 이제 학교가 여기에 있어요. 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면. 네, 면리 중에 면인데 3명은 합의면에 살고요, 4명은 다사업에 살고 4명은 서재리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조를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팀별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스마트 교육하면 바로 이제 기기를 들어 민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일단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거를 먼저 합니다. The first step is the brainstorming. So without any smart devices.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보를 먼저 찾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별 매칭을 시켜서 이제 컴퓨터실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요, 화이트보드에 자기들이 짰던 아이디어들 먼저 붙여놓고 이제 구글 마이맵스 들어갑니다. So second activity is just in Google My Maps in my classroom. So I will let you show you. 자, 그러면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는지. 로드죠. 네, 모든
것들은 제 블로그에 지금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놨는데 중요한 거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한번 보는 겁니다. 네, 빛을 떨어지죠. 자, 앞에 너희들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있죠? 앞에 보고 올게. 앞에 보고 얘가 뭐 불편한지 한번 해봐. 태블릿을 사용을 안 하는 게 제가 해보니까 구글 마이맵스가 태블릿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실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크롬북 쓰죠. 자, 그게 앞에 스크래핑스가 뭐가 불편한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불편한 거를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그건 찾아서 와룡중학교 친구들. 네,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So this is students' final things. So 보면 이렇게 각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문제점을 매핑을 해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뒤에 이만수 박사님 커뮤니티 매핑 하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기서 아이패드 들고 열심히 하려고 아이패드를 샀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네. 네. 이거 실제로 아이들이 했던 매핑 자료인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 네. 이렇게 이제 도림초등학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맞춤법 틀리죠. 옆인데 옆에 띄어쓰기도 안 됩니다. 네. 도림초등학교 옆에 차가 많이 다녀서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위험하다. 아이들이 이걸 매핑을 하는 겁니다. So this is kind of mapping that they found some problem in their region, so they just pick it up and then write some letters about the problem. 네, 여기 보시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네, 도로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인도를 더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 주차 문제, 신호등이 없어서 위험하다. 네,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 우리 산골에 사는 친구들은 여기 이제 별표를 해놨네요. 별표. 네, 저는 이 기능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이 알려줘요. 이거 별표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구나 하는데 저희 학교가 산 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산에 공사 트럭이 많이 다녀요. 통행료를 안 내려고. 그럼 공사 트럭이 하면서 이제 물건을 떨어뜨린 거예요. 흙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핑을 해서 지역구청이나 이런 데 구글 맵스 링크를 민원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구급 공무원이랑 그 미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소미팅을 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선생님 왜 그러셨냐고.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영어로 안 말할게요. I will not say it in English. This one. 네. 뒤에서 소개팅? 네, 글로벌 부끄러움. 네. 두 번째는 이제 국토의 영역 알아보기 수업을 했었는데, 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국토의 영역입니다. 뭐 바다에서 몇 해리까지 우리의 영해, 영공, 네, 이런 국토의 영역인데, 네, 그 구글 마이맵스에 보면 여기 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사용했던 찍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리를 재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이거를 이용했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로 바로 하지 않고 OHP 필름으로 먼저 합니다. 이렇게 정말 언스마트한 이런 걸로 실제로 한번 하고요. 이걸 이제 칠판 앞에다 다 붙여놓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올려서 아이들과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 이제 막 갑자기 카메라 삼각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블로그 실력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한번 보시면 맞죠? 갑자기 늘어났죠. 대한민국에 학생 사진 돌고 문제 없어요? So I got every copyright from their parents. Yeah, every my students' parents just supported me. Yeah. 네. 아주 복됐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이것도 넣었습니다. 파이널 컷 가면 무료로. 네. 와우. Not Google Earth. 네. 뭘 올려놨죠? 네,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이제 애들이랑 작업을 하는 거. 이렇게 방법 알려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면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애들이 실제로 했는 걸 한번 볼게요.
네, 여기에 좀 설명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네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면 애들이 했던 작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보시면요,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거리를 재어보면서 실제로 영토를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애들이 아주 크게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제가 선물을 못 드리지만 박정철 교수님이 드릴 거예요.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진짜 선물 드릴게요. 독도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하셨나요? 네, 나중에 박정철 교수님한테 선물 주세요 하면 주실 겁니다. 이거라도 드릴까요? 네, 좀 이따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독도의 중요성입니다. 네, 독도가 얼마나 넓은지 얘들이 실제로 영해의 개념을 알고 나니까 독도를 중요하다 생각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구글 마이맵스에 실제로 거리 재기로 이렇게 알아봤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끝 지점은 뭐냐 하면 우리 국토의 끝부분입니다. 아이들은 국토의 끝부분을 여기라고 합니다. Most of Korean students just think the end of our country's territory is this is kind of like the 38 degrees line, but actually the North Korea is also our territory. 네, 이렇게 이제 국토의 끝 부분도 저렇게 매핑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지도 만들기도 한번 했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괜찮았어요. So this is about the making history map by the Google Maps. 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요, 찾아도 안 나와요. 없어요. 역사 지도를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던 사례를 찾아봤는데 다 이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역사를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역사는 거꾸로 학습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역사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학습하고 학교 와서 또 내용을 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역사에 대해서 너희가 정리해라. 상당히 편합니다. 저는 앉아서 피드백 주고 있으면 돼요. 잘 만들고 있고요. 네, 이렇게. So before making map, I'm using the Google presentation. So they just make some summary of the history. 네,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개인별 역사 지도를 이렇게 만드는데, 자, 백문의 불여일견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선생 아카데미의 걸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요즘 영상을 만드는데 3분 안에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유선생 아카데미의 걸작을 하는데, 여기 이 영상을 제가 왜 만들었냐 하면요, 아이들이랑 하다 보면 까먹어요. 쌤 이거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영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라. 네, 한번 보시죠. 설레요. 네. 음악도 성별을 잘했습니다. 네. 방법을 먼저 알아볼게요. 네, 실제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This is a video about the procedure about making my maps. 네, 지금 이때는 고려시대 역사지도 만든 겁니다. 자, 레이어는 포토샵처럼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입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추가도 하기로 합니다. 네, 국경 만들기, 천리 작성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거죠. 좀 이따 애들 하는 거 더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만 주면요, 아이들끼리 협업도 가능해요. 프레젠테이션처럼.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죠. 이 친구가 학교 다니는 친구인데요, 만들어요. 그 지금 보시면 애들 노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재밌거든요. 아름다운 뒤통수로. 이런 식으로 한번 뒤집어 주는 거예요. 이걸로 정리활동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
놀기도 하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놀라실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든 거. 이게 뭐냐면요, 거란이랑 이런 침입을 했던 루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주 대첩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저는 이거 그렇게 하는 것도 몰랐는데 애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색깔도 넣는 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별도 항쟁. 다른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물 같은 거를 지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희의 외교 담당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강동 육수가 어디인지도 찾아보고. 자, 이제 더 놀랄 게 또 생겨요. 뭐냐면 프랑스 파리로 갔어요. 집지심체 요소리입니다. 애들이 어디인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네, 애들이 잘하죠. 이거 하고 나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이거 하고 나서 애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고려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유적들은 왜 다 북한에 가 있냐고. 그리고 또 천리장성도 만리장성처럼 똑같이 생겼냐고. 근데 천리장성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안 가서 고증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천리장성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동육주가 실제로 어떤 땅이었는지, 그리고 서희의 외교 담판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얘들이 지도로 한번 찍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더 흥미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됐네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좀 이따 이제 저기 이만수 박사님이 오실 건데요. 이만수 박사님이랑 제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왜 갔냐면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제 삶이 맨날 일만 하고 애들 가르치고 제가 12월 15일에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방영이 됐는데, 사람들이 막 다큐멘터리 나왔으면 유명해지고 막 정말 강의도 많이 들어가고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우울증을 너무 심하게 앓았어요.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우울해서 그냥 미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만수 교수님 이제 집에서 이렇게 6일 동안 고양이처럼 살았거든요. 네, 그거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랑 마지막 날 와인 한잔 하면서 3.1절 이제 100주년 커뮤니티 매핑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실제로 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제가 그래서 클래스팅이라고 이제 학급료 SNS에 글을 올렸어요. 3.1절에 선생님이랑 3.1절 100주년 뭐 매핑하러 갈 사람 하니까 애들이 다 모였어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도 오세요 하니까 어머님들도 다 모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티처빌이라고 네, 교원 연수 사이트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3.1절 100주년이라고 그 페이퍼 워크 아트 만든 거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줬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랑 핸드폰 들고, 그리고 요거 만들어가지고 유적지를 답상하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청라언덕이라고 이렇게 태극기 있는 곳도 가고요. 네, 그 다음에 근대 골목 투어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요런 유적지, 인물, 역사 인물 요런 동상 들고 사진도 찍고요. 마지막 코스는 소녀상에다가 여기 다 두고 왔어요. 네, 여기 보면 작은 친구 보이죠? 이게 평화의 소녀상 페이퍼 아트인데, 이렇게 이제 애들이랑 프로젝트하고 마지막으로 소녀상으로 가서 3.1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는. 매핑이라는 게 컴퓨터로도 할 수 있지만 모바일로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구글에서 마이맵스를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어준다면 가능할 건데, 여튼 이만수 박사님 것도 구글 지도 기반인데 핸드폰에서 돼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랑 실제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애들이 했던 거거든요. 이거 구글 지도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면 이렇게 구글 지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했던 4가지 프로젝트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아니고 네. 그 모든 학생이 컴퓨터 한 대씩 가지고 수업하는 그 환경이 너무 부러워. 이게 잠깐 설명드리면요. 잠깐 설명드리면요. 대학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유는 대학에서요. 대학에서는 학생들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학교 내 와이파이는 그렇게 속도가 안 나와가지고 몇 번 시도했다가
지금은 거의 절망. 어느 대학교십니까? 나사렛 대학교. 나사렛 대학교 뭔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교육부에서 이제 무선 인프라 지원 사업이라고 학교마다 와이파이를 이제 지어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60대씩 줬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교생이 64명이에요. 1인 1태블릿. Future education. So in our government just making Wi-Fi in our school and gave us the 60 tablet PC for each school. But our school total member is 64, so everyone can make one device per one person. 네. 네, 여튼 이런 컴퓨터 있는 거는 점차 확산될 거라 생각하고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반대로 저도 초등학교 교사들이요. 네. 그 이제 저희도 이제 뭐 환경에 달라서 1인 1디바이스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모둠 활동이나 뭐 짝 활동에 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려움이 또 있어요. 이제 뭐 선생님은 뭐 지금은 11명의 학생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제 그런 수업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노하우나 어떤 그런 것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생 대상으로 50명까지 해봤거든요. 그런데 태블릿 PC가 그때 딱 10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역할을 정해준 거예요. 발표자, 뭐 태블릿 PC 만드는 사람, 뭐 아이디어 뱅크, 뭐 이런 식으로 역할 해서 마인드 매핑 하고요. 그 태블릿을 그때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 활동할 때 다른 친구들이 이제 페이퍼라든지 이런 데다가 만들고 나머지 한두 명만 태블릿으로 붙어서 이렇게 협력 학습하면 이 정도로 나옵니다. 저도 1인 1디바이스 된 지는 작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태블릿 저희 학교에 4대 있는 걸로 하려고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네, 너무, 네, 네. 아까 설명해주신 사례가 너무 좋았는데 그 학생들의 민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동사무소에 전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냥 동사무소에 아마 전달했으면 각각 부서별로 이슈 해결하시라고 쫙 보내드리고 끝났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만약에 본인이 제시한 문제점이 해결했다는 것까지 알면 그 다음에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는 동기부여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트래킹하기가 되게 쉽지 않겠지만 정말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한번 부러뜨려 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그 개선되는 거를 학생들이랑 끝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민원을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해결책이 꼭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민청원을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답변이 나와요. 담당자 답변. 어떻게 시정 조치했습니다라고. 네, 근데 그걸 애들한테 보여주긴 하는데 애들은 좋아한대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뒤에는 안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담당자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참 좋은 교육 활동 하시는데 저희 너무 힘들다고. 네. 저도 이제 최근 기업에서 사회공헌이랑 교육기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분석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되게 게더링을 많이 해가지고 취합을 많이 해서 이 이슈가 그냥 우리 학생들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인플루언싱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 행아웃 연결할 때니까 다 참여 들어오세요. 네, 올해도 할 겁니다. 네. 혹시 또 너무 발표가 속사포로 했죠? 그래서 속사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오늘 오전 첫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질 거고요. 좀 힘들죠. 말에 대한 정보,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지만 되게 묵직한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좀 강의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외형은 한국 분이시지만 미국 지금 메리 의대에서 가정의학과 교수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마다 초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저희는 행아웃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아침에 새벽 비행기 이렇게 또 와주셨어요. 또 강의를 위해서. 근데 지금 몸이 몹시 안 좋은 상황인 걸 지금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눠주고 싶다고 해서 먼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이만수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리세요? 뒤에는 잘 들려요. 들려요? 저는 하나도 안 들려요. 여기는 스피커가 없어요. 역시 구글은 막 그런 것도 조절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러면 50분에 시작했으니까 50분까지 끝내면 되는 거죠? 제 이름은 임완수고요. 오늘 여기 일단 우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초대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원래는 행아웃을 하려다가 어제죠. 저희 교수 회의하다가 중간에 나 바쁘다 그러고 공항으로 가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근데 강연이 괜찮아야 되는데 벌써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메리 의과대학에 있고요. 이제 사람들이 의과대학 교수라니까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제 백그라운드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88년도에 유학을 갔고요. 원래 한국에서는 도시공학하고 토목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88년에 유학 가서 마이클 졸단 아시죠? 그 사람이랑 같은 학교를 같은 때 뭐 그렇게밖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UNC 체포엘에 가서 도시 계획을 했는데 토지 이용하고 환경을 했어요. 환경 정책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데 차인표 씨. 차인표 씨가 이제 저를 쫓아다닌 거 모르시죠? 진짜로. 그땐 제가 좀 이렇지 않고 막 그거 괜찮은. 하여튼 저는 거기 박사과정에 있었고 러커스에서 도시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도시 정책을 하면서 교통을 같이 했고요. 의료 보건을 같이 하고 IT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잡학이었죠. 왜냐면 뭘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해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 제가 여지껏 공부했던 게 다 같이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배경을 좀 알아야 저 사람이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실 것 같아 갖고 배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흰수염이 나고 그래서 나이가 많은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는 아직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막내가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던지 뭐 하여튼 계속 이런 얘기하다가 또 끝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얘기한 거 이게 오늘 발표한 게 사실 2주 전에 텍사스에서 이제 학교에 가서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강의한 게 있었는데 단과대학에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근데 다 영어인데 괜찮으시겠죠? 말은 한국말로 할게요. 말은 한국말로 할게요. 저는 제가 얘기한 백그라운드처럼 의대에서 지금 MD가 아닌 교수는 저 혼자입니다. PhD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오케이. 이 지도가 제가 만든 거예요. 뭐냐면 미국에서 기대 수명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새 이게 뭐 미국의 NPR이나 여러 방송국에서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기대 수명치가 20년이 차이 나는 거 아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명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체 평균으로 20년 차이 나는 거. 아마 한국도 그 공장 지역이랑 또 어떤 청정 지역이랑 그런 데랑 기대 수명치를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아파다치안 여기 산악 지역이고요. 여기 미시시피 리버인데요. 왜 저렇게 수명치가 20년이 차이가 날까요? 혹시 선생님 왜 차이가 날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되게 좋으면 경제적인 오래 살고 여건. 싶을 것 같은. 경제적인 여건이 좋으면 오래 살고 싶을까? 저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경제적인 여건이 좋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도 아플 때 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오래 살고 기자까지 저희 목사라도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네, 우리 선생님. 미국이라면서 아니 뭐 한국이나 스트레스. 오케이. 굿. 환경적인 거. 뭐 어떤 물을 마시는지, 어떤 공기를 이렇게. 참고로 제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지금 구하나서 아세요? 안명 그거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4달이 됐는데 아직 안 났는데 지금 아직 눈을 잘 못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윙크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전혀 윙크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좋은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무슨 얘기할 때 저는 막 웃느라고 웃는 건데 썩 쏘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얼굴 표정도 괜찮은데 지금 그 부하나사 안경 근육 때문에 이런 거니까 지금 이해해 주세요. 지금 윙크하고 있나요? 제가 윙크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선생님 왜 수명 차이가 20점이 차이가 날까요? 그거 공기로 공기물도 있죠. 그렇죠. 예. 생선 못 먹는다면서요. 그래요? 아니 뭐 꼬까 후시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먹는 거. 쓰레기가 뭐 한반도에 그렇죠. 몇십 배 되는 게 하와이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예. 생선 못 먹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환경, 어떤 물을 마시는지, 어떤 공기를 마시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예를 들면 범죄, 그렇죠? 또 뭐 오래 살고 싶은 욕망,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한 예로 내가 심장마비가 걸렸는데 5분 안에 병원 응급실에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산간 지역 여기 아파트장 여기는 의사도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질 못해. 범죄가 너무 심해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공기오염이 많으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집에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나쁜데 예? 또 안 나가죠. 예? 아이들 밖에 안 띄우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이거로 생긴 어떤 경제학적인 넘버를 따지면 지금 몇 조를 쏟아부어도 안 아까울 정도로 예?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계산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미국에서 하는 일이 사람이 어떻게 아픈지에 관해서 이런 모든 변수를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료시설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비리 저 이제 심한 제가 당뇨병 환자인데 당뇨병 왜 걸려요? 운동 안 하고 그렇죠.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먹고 그렇죠. 굉장히 근데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렇죠. 야채 그렇죠. 건강한 단백질 괜찮은데 맨날 프라이드 치킨 먹고 네? 햄버거 먹으면 찔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어떤 집에서는 그 야채를 먹고 싶어도 동네에서 야채를 안 팔아요. 왠지 아세요?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야채를 냉장고에 가지고 있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깡통에 있는 음식만 팔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여러분 프라이드 치킨이 굉장히 남쪽에서 저기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적인 걸 보면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음식을 프라이를 하면 오래 가요. 그리고 또 열량이 많아. 또 짜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나중에 비만율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비만율이 여기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근데 또 웃긴 건요. 미국은 야채보다 햄버거, 그 튀긴 닭이 훨씬 더 싸요. 네? 여기는 좀 더 비싸죠. 엄청 그렇게 싸고요.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도 사러 갈 수도 없고 또 그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 그랬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왜 아픈지 흑인과 백인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어떤 걸 하냐면 페이션 센터 메디컬 홈이라고 환자 중심의 의료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뭐 환자 중심의 의료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하게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저한테 환자를 왔어. 네? 근데 선생님이 저 머리 아파요. 막 두통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그냥 타이레놀이나 진통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제 있었던 데랑 있는 그런 모든 정보가 같이 딸려오는 거야. 그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옆 동네에서 바로 계속 누가 파티를 하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될 문제죠. 굳이 아주 심한 두통약을 줄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전반적인 것들을 다 그 사람한테 맞춰갖고 보는 게 그 예를 들면 이 뭐예요? 좋네요. 저 왜 거기 그렇게 앉아 계신가 했어요. 저 선생님이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너무 멋있으신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여기 잠깐요. 이게 누르면 그냥 막 가는군요. 뒤로 가기 있습니다. 뒤로 가기. 밑에 작은 게 뒤로 가기.
작은 게요. 제 아는 대로 할게요. 하여튼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이어비리 당뇨 걸린 사람들 지도고요. 이거는 살찐 사람들. 당뇨는 예를 들면 살찌는 거는 뭐예요? 아니 오비스리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음식 그렇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너무 웃긴 거 이건 뭐냐면 퍼센트 insufficient sleep of adult 잠 충분히 못 자는 사람 별 데이터가 다 있죠. 상상을 못하는 데이터가 많은데요. 그게 미국 한국도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마 쓰지 못할 거예요. 이걸 보면요 너무 패턴이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모르는 건 이 사람들이 잠을 못 자서 아픈 건지 아파서 잠을 못 자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좀 더 봐야죠. 네? 더 서베이를 해봐야 되고. 그래갖고 그 옛날에 원래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천식에 관해서 썼습니다. 네, 뭐였었냐면 아이들 중에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천식으로 병원에 가는데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보다 병원에 갈 확률이 3배 튼대요. 근데 이 천식이라는 게 프리벤터블 디지즈 해갖고 예방의학을 제대로 받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공기 이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금방 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집에서 그 공기 청정기 쓴 집이랑 안 집이랑 나중에 그 병원에 간 갑자기 이머전시 룸이나 그런 거 간 통계가 나오면요. 이제 그게 금방 나올 거예요. 근데 흑인과 백인도 그런 거예요. 이 미리 병원에 가든지 또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을 튼다든지 공기청정기를 튼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 거의 3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비용이 안 드는 건데 나중에는 병원에 가면 그 비용이 엄청 많은데 그 비용이 흑인들이랑 라티노, 히스패닉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누가 돈을 내요? 정부가 내야죠. 미국은 돈이 없는데 자기가 낸다는 건 별로 없습니다. 네? 정부가 커버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게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프리벤션 하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죠. 제가 나중에 여기 지카 바이러스 매핑하는 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기 물려가지고 이렇게 손해증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거 지금 미리 제가 잊어먹기 전에 얘기할게요. 제가 그 프로젝트 했는데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 때 $1 빌리언 예산을 했어요. 1조를 모기 잡는데. 아니 지카 바이러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린 저기 선생님 머리가 작으니까 굉장히 미인이네. 앉은 지금 잘못이야. 손해증 걸리면 뭐 머리 작으면 좀 어떻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뇌가 작고 정상 생활을 못 합니다. 그럼 누군가 태어나서부터 같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10 밀리언 든대요. 한 명이 손해증으로 걸리면. 근데 미국에서 손해증 지카 바이러스 걸려오는 사람들은 남미 사람들이 많아요. 네? 남미 여행 갔다가 왔다가 그렇게 걸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보험과 이 커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다 정부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해 2,000명이 지카 바이러스로 걸리면 2,000 곱하기 200억을 해보세요. 빨리 누가. 빨리. 2,000 곱하기 200억. 그럼 얼마인가요? 40조? 네? 천문학적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학생중에 천문학적이 제일 싫더라고. 이거 어때요? 그럼 많아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이렇게 금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금방이 뭐 1년인지 한 달이 누구 계산 안 했어요? 벌써 200억에다가 네? 40조? 네, 뭐 이렇게 일단 믿어야죠. 얘기하시니까 40조의 정부 비용이 드는데 1조를 투자하는 게 아깝겠어요? 나중에 40조 내는 게 아깝겠어요? 1조. 매해 그렇게 생겨요. 지금 제가 나중에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열불이 나가고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냥 미세먼지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있고 계산을 해야 정부에서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갑자기 재난이라고 얘기는 무슨 재난은요 기대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게 재난이에요. 재난이 아니라 재난. 제가 지금 핑계 내면 고안하사 때문에 이거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연구할 때는 이거 뭔지 아시죠? 리그레션 모델. 그렇죠? 그냥 데이터 몇 개 없고 여러분 평균이랑 미디언 그런 거 왜 쓰는지 아시죠? 데이터가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평균 얘기하고 미디언 얘기하잖아. 그럼 옛날에 저희 못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 사람이 이러니까 그냥 옷 한 벌 사이즈 해갖고 다 그냥 똑같은 사이즈 줬잖아. 그쵸? 옷이 있는 게 좋았으니까. 지금은 XX라지 미디엄 있지만 이제는 맞추는 것까지 하잖아. 근데 맞추는 게 옛날엔 돈이 많이 들지만 지금은 테크놀로지와 여러 가지 프로세스, 뭐 3D 프린터 뭐 이런 거 다른 거 있으니까 굉장히 가격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보고 이해하고 저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게 저런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맞는 모델을 만들죠.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맞는 더 자세한, 그러니까 뭐냐면 저 말은 뭐냐면요. 저렇게 직선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라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인을 따라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이렇다고 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쓰고 사용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큰 회사, IT 회사, 그렇죠? 또 뭐 그 여러 가지 사람,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있는 회사들만 썼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뭐 구글 맵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겠지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도 얘기를 잠깐 할 텐데 2005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 맵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인터랙티브 맵, 뭐 온라인 맵을 하려면 돈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걸 다 제가 서버에다가 두고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2005년에 구글 맵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구글 맵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구글 맵이나 뭐 예를 들면 뭐 다음 맵도 주소 찾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당연히 내가 주소 찍으면 이렇게 지도 위에 이게 나오는 거라 그러겠지만 옛날엔 그걸 하려면요 돈을 엄청 받았어. 왜냐면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지도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데이터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료로 써. 게다가 돈도 안 내고.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유튜브 만드는 기능을 10년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포기를 했을 어려워서. 그렇죠? 그리고 비용이 안 돼갖고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이 스마트폰 하나가 아마 20년 전에 방송 장비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에디트하고 그러는 거. 자, 이 복잡계인데, 자, 이제 제가 또 다시.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갖고 제가 정신없이 얘기하는데 알아서 들으세요.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Natural Build Social Policy 데이터, 정책 데이터 있죠? 그 정부의 정책들도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셜한 거, 또 build environment, 그리고 natural environment 하는 거랑,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얘기하신 어떤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지인에 관련된 거, 유전자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 또 제가 지금 약간 오늘 미세먼지에 꼽혀가지고 미세먼지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미세먼지가 그 태아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세요? 애들 뇌가 좀 작아져요. 그게 다 논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여러분 유전자 DNA에 그 액션을 바꾼 것도 아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미세먼지다, 마스크 써라, 손 씻거라.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걸 빨리 패닉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은 이런 데이터를, 근데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이사 가고. 자꾸 미국에서 30년 동안에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가 어디 이사 가고 어디 가면 대강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건강 상황을 분석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림이 좀 이쁘진 않은데 뭐 약, 다이어트 이런 거, 환경, 그리고 지네릭, 그 지노믹스 그런 거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퍼블릭 헬스 익스포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 의료에 관한 익스포저,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포즈 되고 있는 것들을 다 그 보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요. 제가 하는 리서치는 그러니까 이런 그 헬스 아웃컴하고 이 디스패리티에서 환경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계에 관한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연구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디스플리너리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저랑 같이 지금 연구하는 팀은 제가 있지만요. 탁시칼러지, 독극학 하는 사람, 퍼블릭 헬스, MD,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그
미국에서 두 번째로 빠른 컴퓨팅 갖고 있는 UT 낙스빌 사람들이랑 또 그 오크리치 핵 그쪽 연구하는 팀이 있어요. 갖고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런 미세먼지에 관한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합니다. 네, 같이 연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PPGIS라고 그 주민 참여형 지리 정보 해갖고 그 기존에 없는 데이터들을 주민들이 같이 모아서 그거를 연구에 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주민 지금 제가 주님이라고 그랬죠. 아니 진짜 이게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 그 주민들이 역량 강화랑 또 이렇게 참여하게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게 그 심혈관 쪽에 관해서 PM2.5 미세먼지랑 그 히트 매트릭스, 케미컬 그리고 난 케미컬 스트레서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는지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데이터셋이에요. 미세먼지 데이터를 저희처럼 지금 모니터링 스테이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셀라이트로 해갖고 매일 측정치가 3km by 3km로 다 있습니다. 그 전국에. 굉장한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히트 매트릭스. 솔라하고 히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온도를 그냥 그 어떤 뭐 서울 지역, 서대문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블록 지역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한테 약 변수가 한 3만 개쯤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어떤 사람이 몇 프로가 몇 명이 자유민주당에 투표를 했냐, 민주당에 했냐, 그런 데이터까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치적인 성향과 나중에 아웃컴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요. 그리고 이런 그 정책, policy, environment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85,000명이 이 사람들이 발런티어 해갖고 이 사람들을 몇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의 피와 유전자와 이 사람들의 생태와 건강을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좀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은 보험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인슈런스 다르고 프로바이더 다 달라서 저런 데이터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국은 유니버설 헬스케어 모든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근데 안 써. 또 나중에 또 제가 좀 더 열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데이터 제가 생각하는 골드마인, 네? 황금똥을 안고 네? 그냥 여러 가지 규제로 연구하는 사람한테 못하는 거예요. 한 예로. 네? 근데 미국은요, 얼마 전에 저희가 문샷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달쏘기 프로젝트야.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캔서 정복을 하려고 그 코드 네임이 문샷 프로젝트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샘플을 100만 명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옆에 밴더빌트 대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100만 명의 샘플을 모으는 걸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 대학에만 펀딩을 얼마 주는지 아세요? 한 예로? 또 계산을 시킬까요? 800억을 뭔가 좀 오래 해야 되잖아. 그렇죠? 임팩 있게.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 샘플 데이터를 저희가 정부에 있는 모든 보험과 의료 데이터로 한국의 주민등록증처럼 미국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거든요. 그걸 링크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약국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어떻게 병원을 갔는지 죽을 때 왜 죽었는지 뭐로 죽었는지 그런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한국도 다 있어요. 뭐 쓰겠죠 누군가. 제가 여기 지도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레벨의 미세먼지 데이터가 매일 측정한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큰 데이터죠. 그래갖고 여기 이제 이거 보면 제가 이제 지금 하는 데가 아까 거기 한 12개 스테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터가 나사에서 모디스라는 셀라이트이 있는데요. 그게 그걸 측정을 해요. 네? 다니면서 여기 나오죠. 스펙트로 레디오미터라고 그래갖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구름이 있을 땐 측정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팀 나사 멤버 중에 하나가 그라운드 모니터링 스테이션 데이터랑 이거랑 모델을 만들어갖고 굉장히
그 실제치랑 가깝게 모델링하는 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쓰고 있고요. 자,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오늘 우리 그 타이틀이 지오그래픽 매러예요. 위치가 뭐 중요하다 한국말로 하면 맞나요? 지오그래픽 매러.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빅데이터, 뭐 에듀케이션 그렇게 얘기했는데 GIS는 굉장히 오래된 컨셉입니다. 근데 그 2000년 총까지만 해도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쓰지를 못했어요. 워낙 비싸고 어렵고 컴퓨터도 막 그래서. 근데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그냥 그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빼고 디스플레이하고 모델링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피플, 프로세스 이 5가지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옛날에 1992년에 제가 이제 PPGIS라고 그 처음 모임을 갔어요. 그게 Public Participatory GIS. 그게 뭐냐면 주민 참여형 GIS. 이 지리 정보가 너무나 포텐셜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조그만 학교나 조그만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을까? 92년에 막 너무 익살될까 이런 거 쓰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냥 금방 약간 조용해졌어요. 왜냐면 아이디어는 좋은데 너무 아직도 비싼 거야. 그렇죠? 너무 어렵고 막 그러다가 2005년 때부터 이게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2005년이 어떤 해라고요? 구글 지도가 오픈했을 때. 구글 지도가 오픈했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 API나 이런 거로 제공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몇몇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해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커라고 했어요. 구글 맵 해킹. 그러다가 좀 좋게 얘기한 게 매시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걸 누가 할게요?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네, 제가 했죠. 아,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그때 2005년에 만든 게 뉴욕 화장실 지도였어요. 여러분 혹시 뉴욕 화장실 지도를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게 저예요. 그때 10년 있다가 한국에서 한국 화장실 지도를 만든 게 저예요. 근데 10년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이건 왜 만들었냐면 뭐 이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짧게 얘기하면 저희 딸들이랑 그 뉴욕에 그 여행 갔다가 제가 이제 뉴저지 프린스턴에 살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화장실을 못 찾은 거예요. 화장실이 있는데 줄이 너무 긴 거야. 결국은 여기로 얘기하는 서울역에 지하철 타고 가서 거기서 해결하고 다시 왔어요. 그래갖고 야 분명히 화장실 갈 데가 많을 텐데 그래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 말고도 건물에 많이 숨어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올리게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별명이 화장실 가해였어요. 화장실 가해였고 그리고 이런 앱도 있고요. 제가 이제 관심 있었던 거는 이 지리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고 편하게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메인 컨셉이에요. Time, Space, Perspective, Connectivity. 제가 지리 정보가 굉장히 어렵다가 쉬워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드웨어가 엄청 싸졌죠, 일단. 여러분 손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딴 데 연결이 돼 있죠, 항상. 그리고 이제는 내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 서버에서 갖다 그냥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타임이 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마 센서스를 10년에 한 번씩 할 거예요. 인구 통계를. 근데 무슨 계획이나 뭘 쓰려고 그러면 10년마다 할 수 없잖아요. 자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센서도 있고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런 정보가 나한테 쉽게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모으는 시간, 또 그게 전달되는 시간. 요새는 옛날에는 뭐 서베이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막 센서, 그렇죠? 인공 심장 막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센서가 와서 결과까지 오죠. 네? 그게 타임 얘기한 거고요. 스페이스 뭐예요? 공간이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뭐 부단위로 통계가 나왔잖아요. 지금 동단위로 나오죠. 네? 그러다가 아마 지금은 조금만 번지 아니면 개인지까지도 데이터가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전기, 이 집이 변나 안 변나 보려면 전기 쓰나 안 쓰나 보면 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실시간 데이터가 있는데 단지 안 보여주는 건 왜 그래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네? 근데 개인정보의
그래도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이 타임과 이 스페이스는 뭐예요? 이 유닛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제가 아까 저 지금 너무 빨리 얘기하나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괜찮아요. 여기서 1시간밖에 안 줬어요. 나는 저기 24시간을 비행기 타고 왔는데 1시간밖에 안 주니까 지금 마음만 막 급해가지고 제가 지금 막 저는 지금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알아듣고 계시죠? 네. 소리가 왜안 커? 다 알아듣고 계세요?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제가 또 이렇게 스페이스를 얘기하면요. 아까 제가 PM2.5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즈맛 천식을 할 때 그냥 분석 단위가 좀 큰 단위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3km by 3km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저기 이제 저희 올해는 1km by 1km로도 하는데 지금 저희 다른 연구팀이랑 하는 건 또 어떤 걸 하냐면요. PM2.5 미세먼지를 본인이 흡입을 하면 DNA에 어떻게 메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DNA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요. 화학 물질이 DNA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DNA가 액션하는 걸 바꾸게 해요. 그래서 그게 캔서가 일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면 끔찍하죠.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쓰고 다 이것저것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것을 지금 학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 그래도 사람의 성별, 나이 그런 거에 따라 다 영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퍼스펙티브는 변수 한 예로 그냥 제가 제 카톡에 항상 이 말을 써요. 타임, 스페이스, 퍼스펙티브 그리고 러브 그렇게 쓰는데 이 퍼스펙티브는 우리가 평상시에 모으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센서나 또 시민 참여나 주민 참여로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커넥티비티 두 가지 커넥티비티가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 요새 초연결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모든 데이터들이 저희가 생각지 않은 데다 연결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연결되는 게 뭐로 돼요? 주민등록번호, 그렇죠? 또 크레딧카드 번호, 그리고 스마트폰 번호, 그렇죠? 그렇게만 돼도 내가 뭘 샀는지 이 사람이 교통카드를 어떻게 샀는지 그 데이터가 다 연결이 되잖아. 그럼 그걸 갖고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새 빅데이터가 뜨는 거예요.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연결이 되니까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커넥트가 많이 되죠. 그렇죠? 근데 봐요. 주민등록번호, 크레딧카드 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도 연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로케이션 매러, 지오그래피 매러. 왜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그렇죠? 이 위치에 따라 내가 응급실이 얼마나 가까운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갑자기 데이터가 왕창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는 옛날에 가능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다 가능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그게 이제 빅데이터고요. AI의 한 부분, AI가 하는 부분들은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는 패턴을 보면서 그거를 레이블링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프로파일링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성향 같은 게 그 데이터 쫙 넣으면 평상시에 자기 몰랐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분은 뭐 이런 성향의 남자를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닌데 말 나오다 제가 혼났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로도 또 데이터 커넥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 말고 로케이션 말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큰 데이터로 이분이 다시 레이블링이 돼가지고 그 레이블링으로 다시 또 데이터가 커넥트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저희 파워포인트 이제 3분의 1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GIS고요. 제가 PPGIS가 설명했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이거는 시민 참여형 GIS. 이제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누가 한 건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이에요. 네, 제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매핑 나중에 잠깐 한 3분 정도 제가 소개할 시간을. 커뮤니티 매핑은 지도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교육과 참여와 역량 강화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뭐 효율, 효과, 형평성 부분은 원래 지리 정보가 갖고 있는 베네핏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efficiency, effectiveness, equity, education, engagement, empowerment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프로젝트 말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알려졌던 게 2012년에 미국의 허리케인 샌디 일어났을 때 제가 이제 주유소 매핑을 했어요. 근데 뭐 주유소 매핑하고 저 사람 뭘 그러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주유소 위치가 아니라 그때 70%의 주유소가 문을 닫아갖고 길이 막히고 그랬는데 주유소가 어디 열려 있는지 얼마나 줄을 서는지 전기 꼽을 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잖아요. 이것들을 시민 참여로 같이 올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재난국에서 제 데이터를 썼고요. 구글에서 저희 데이터를 갖다 썼어요. 그때 구글도 이런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인터오퍼러블리티 약간 얘기 안 했군요. 데이터를 쉽게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그 구글이나 재난국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한 예로 그 미국의 그 에너지국에서 그 긴급 대응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만든 지도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지도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답을 했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걸 누가 한 줄 아세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히스패닉 라티노 학생들. 라티노 학생들이 같이 데이터 올리고 이걸 했고요. 이제 다시 또 과거로 잠깐 돌아가면 저는 이제 미국의 그 학교의 교수지만 거기에 커뮤니티 매핑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소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 헬스에 관련된 데이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깨셔야 되는 게 헬스에 관련된 데이터라 그러지만 헬스가 더 이상 아니고요. 그렇죠? 교통, 토지 이용, 그렇죠? 환경, 정책, 모든 거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해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저희가 숫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숫자로 볼 수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뭐 unemployment person. 제가 이제 했던 프로젝트 몇 개 말씀드리면 이거는 oral health라고 구강, 우리 저기 정 교수님 계신데 하여튼 구강에 관련 그 건강에 관련된 거 미국 전체로 지금 덴타 페스트에 저희가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고요. 6개 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last name이 뭐라고요? 성이? 임. 그래갖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제가 일부러 IM을 쓰잖아요. IM.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제가 병원에 가면 페이션트잖아요. 제 성이 임이잖아요. 제가 임페이션트. 농담인데. 하여튼 뭐 이런 거 하고요. 이제 뭐 여러 대학들하고도 하고 연방정부랑 주정부랑 일하는데 오하이오 주에서는 이제 그 환경 정의 프로젝트 여기 PM2.5랑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그 폴루션 데이터들이랑 주민들이 모은 데이터들이랑 비교해가지고 주민들 건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논문 최근에 논문이 하나 나왔고요 지난달에.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카 매핑입니다. 이건 중학생들이랑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카 매핑을 그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은 모기를 없애는 거예요. 모기한테 안 물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정책이에요. 모기한테 안 물리고 모기 잡는 게 그거라 아이들하고 모기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웃겼냐면요. 이 이벤트 전에 굉장히 많은 수업을 했어요. 강연과 지카 바이러스가 어떠니 모기를 뭐하니 이걸 하고 저희가 서베이를 했어요. 애들한테. 이 이벤트 커뮤니티 매핑을 하기 전에 너네들 지카 바이러스에서 관해서 얼마나 아니 그랬더니 다들 모르겠다고 수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서베이를 했더니요 다 갑자기 알겠다고. 근데 그거 여러분 그 에듀케이션 코너 오브 에듀케이션 알죠? 들으면 10%만 배우고 그쵸? 읽으면 20% 배우고 같이 하고 남과 쉐어하면 90% 배운다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커뮤니티 매핑이 사실은 이 IT와 정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 참여와 이런 것들을 유도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세이프 아트 스쿨 하고요. 또 하나 하는 거는 우리 커뮤니티 매핑 퍼블릭 헬스 해커톤이라고 여기서 선생님들이랑도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들 각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응?
근데 가끔은 우리 그 전에 선생님들 얘기하신 거 여러분들 처음 들은 거 많으시죠? 저런 게 있었구나. 그쵸? 우리 신 선생님 얘기한 거, 저런 게 가능해? 그쵸? 근데 정말 제가 얘기한 구글에 있는 툴만 제대로 써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해봐서 두려운 거야. 모르고. 그쵸? 그래갖고 이렇게 모여서 이런 그 뭔가 커리큘럼에 도움되고 아이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해커톤을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다. 구글 툴만 가지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매핑 퍼블릭 해커톤인데 이거는 선생님만이 아니라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뭐 프로페셔널들, 또 지역의 NGO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앱을 만들고 하는 거 했고요. 이건 이제 공공 데이터 가져다가 쓰는 거. 공공 데이터가 예를 들면 미국에는 왜 저렇게 많이 제공하냐면요. 미국은 프리덤 오브 인포메이션 액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 퍼블릭 레코드 액.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으로 만든 모든 데이터는 사람이 원하면 줘야 돼. 그게 내셔널 시큐리티랑 퍼스널 그거 아주 굉장히 저가 아니면. 근데 옛날에 그런 거를 주면 막 카피해주고 파일주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죠. 차라리 웹에다 올려놓자. 그게 더 싼 거야. 그게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오바마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야 이렇게 데이터를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쓰면서 이노베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혀가 먼저 돌아가서 여기는 근육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 오픈 데이터를 굉장히 프로모트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런 지도들이 1시간이면 나오는 거예요. 워러나 범죄나 이런 거 보는 거. 근데 한 예로요. 그 택시 잡는 앱 한국에서 나온 거 알죠? 택시 잘 잡히는데 밤에 이런 거. 그거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SK랑 서울시랑 무슨 데이터를 줬다고 알고 있어요. 그건 미국에서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건 준비한 라인이 아닌데 왜 저기서 그냥 일반 개인이 만들었어. 왜냐면 데이터를 그냥 제공을 하고 쉽게 끌어다 쓰고 이런 여러 가지 툴이 있으니까. 그게 뭘 얘기하냐면요. 데이터 이렇게 오픈하니까 학생이 누구 달려들어서 1000개, 10,000개의 아이디어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개 중에 한 10개 성공할 확률이 있겠어요? 여기처럼 하나 만들어갖고 하나 성공할 확률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노베이션을 하려고 하는 게 데이터 오픈하는 게 먼저 기본이고 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요새 제 페이스북에 구호가 있는 데이터나 잘 씁니다. 정부에서 엄청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응? 있는 거 먼저 잘 쓰면 안 되나? 여기 혹시 정부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름표를 바꿔야겠다. 하여튼.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출국 금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한 예로 조지아텍에서 학생들이 학교 공부하는데 노는데 쉬는데 그런 걸 다 자기네가 올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패턴을 보고 학교 마스터 플랜이랑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저희가 이제 지오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디자인에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일들, 돈 쓰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가질 수 있죠. 제가 웹사이트 갖고 있는 것만 한 200개가 돼요. 이게 히스토리 웍이라고 이제 그 역사에 관한 것들 매핑. 한국에서도 많이 했고요. 예를 들면 구보시의 하루, 구보시가 그 말했던 모든 장소를 매핑하는 것도 했고 여러 가지 했고요. 이거는 트렌턴에 이 각 집마다 100년, 150년 동안 그 살았던 사람들 있죠. 거기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한 예로 그런 것도 하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일본이 미국 본토를 하와이 말고 폭탄을 보낸 거 아세요 혹시?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대단해요. 2차 대전 때 풍선에다가 엄청 그 열풍선 있죠. 거기에다 폭탄을 실어갖고 보내고 이게 폭탄 떨어진 장소야. 사망자도 있었어요. 근데 잘 모르는 건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 데이터가 다 기록이 돼 있어. 누구나 끌어다 쓸 수 있게. 근데 이제 죽은 사람은 폭탄이 터진 게 아니고요. 폭탄이 떨어졌는데
어떤 목사님 가정이 소풍 나갔다가 신기해가지고 뜯어보다가 터져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사망자 생긴 거. 근데 이런 그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큰 의미가 보니까 의미가 있지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데이터들을 다 기록을 해서 누군가 꺼내다가 보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갤비스턴 베이에서 이렇게 그 폴루션 모니터링하는 앱 이런 거. 참고로 저는 컴퓨터를 몰라요. 잘 아무도 믿지 않지만 대신 유능한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 제가 하는 건 보통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디자인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거고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리버서스 뉴멕시코에서 그 학생들하고 주민 그 참여자들이 그 워터 모니터링 물 수질이나 공기 요거를 지금 한국에서 쓸 거예요. 요번에 이제 미세먼지 할 때 그 공기 오염 측정한 걸 올려주면 다 그걸 데이터하고 분석하고 리포트 내는 거예요. 여기가 스텝이 3명밖에 안 되는 기관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해요. 발렌티어를 같이 모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여기에 이 데이터에 토지 이용과 트리, 뭐 워터쉐드 바운더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못하는 그런 데이터들이요. 정부에 다 있는데 이걸 쉽게 끌어다가 올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더 웃긴 게 뭐냐면요. 한국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써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한국은 그걸 안 쓰고 자기네가 다 만들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걸 끌어다가 쓰면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나머지 리소스를 뭘 해야 되는데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조크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이 클라우드, 정부에서 클라우드를 한다니까 빨래방 예를 들자고요. 한국에서의 클라우드는 빨래방 가서 빨래방을 쓰는 게 아니라 빨래방을 우리 집에 갖고 들어가서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야.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감이 안 오시는 거죠. 이제 웃으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바로 이렇게 시각화됐을 때 이게 다 오픈소스로 한 거예요. 구글 차트 있는 거 아세요? 구글 차트라고? 구글 차트에 있는 기능만 제대로 배워도 애들이 아마 잡을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거 안 하잖아, 잘. 그렇죠? 이건 제가 일본에 있는 세컨 하비스트랑 했던 음식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네팔, 요번에 이제 좀 이따 네팔에 가서 거기 있는 여자분들, 그 경단녀라고 그러죠. 아이 있는 여자분들 교육시키는 프로젝트를 이번에 이제 같이 할 거예요. 뉴멕시코의 그 대학의 교수들하고 캄보디아의 하우징 몇 개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한국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지진 피해 상황 있을 때 그때 커뮤니티 매핑했던 게 저였고요. 한 예로 광화문 촛불 집회 때 편의시설 매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사람? 네, 제가 했어요. 하여튼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거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한 거예요. 그때 구글 때 강연 왔는데 이게 한 4, 5년 전에 한 건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학교 안전지도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린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올렸는데요. 배경이 더 웃긴 거예요. 이 배경이 뭐냐면 범죄 위험 지역이에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오버레이 되냐면요. 국가재난안전연구원 있잖아요. 거기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서 그걸 끌어오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범죄가 돼가지고 범죄 안전지역인 거랑 학생들이 또 느끼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중보건이나 대학 그런 걸 얘기하면 위험 얘기를 하면 보통은 경찰에 신고된 거 사건이 일어난 것만 기록이 돼갖고 그래요. 근데 사건이 안 나도 위험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나 여기 너무 무서워. 그렇죠? 항상 어두워. 사건이 날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레코드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누가 해야 돼요? 시민이나 아이들이 직접 해야죠.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 저희가 운이 엄청 좋아서 2016년에 구글 소셜 임팩트 챌린지 때 그랜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프로젝트들이 장애인 접근성 그래서 했던 것들이 이렇게 평창 올림픽 때 이거 한 거랑 장벽 없는 세상 지도 만들기 해서 배프 지도 베리어 프리 지도라고 지금 만드는데 이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언제든지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면 제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강연 가능해요. 모르셨죠? 잠을 안 자고 그러니 아프죠. 아니 그런데 정말 원하시면 제가 그 미국에서 이 구글 행아웃으로 네? 강연하면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또 직접 나가서 해보면 되고요. 이게 누구 닮았죠? 제가 조금 살이 빠졌습니다. 이 앱 한번 다운로드해서 써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또 학교용으로 또 앱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게 서울 화장실 지도, 이거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한 거예요. 모두의 지하철이라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거야. 그거는 전에 한 건데,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삼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시재생 한다고 그 근처에 그 안전, 자기네들이 느꼈던 거. 우리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데인데, 담에 막 유리 박혀 있잖아요. 그거 왠지 알죠? 근데 애들이 그게 너무 이쁘다 그러더라고. 신기해. 애들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그 리아카도 못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좁은 데인데, 애들은 숨바꼭질하기 너무 좋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응? 근데 더 웃긴 거, 주민들은 그걸 너무 싫어해. 너네도 와서 매일 살아봐라. 숨바꼭질하고 싶냐? 어? 그러니까 근데 또 주민들이 또 느낀 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구나. 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를 넣고 같이 또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프로젝트고요. 애들이 여기 썼잖아요. 쓰레기 많은 어? 그 아름다운 곳이 있음 길고양이에게 공격받을 수 있음. 경치가 좋다. 보통 달동네가 경치 좋은 거 아시죠? 어? 저는 이제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어르신들하고 어르신 일자리 하는 거를 이번에 정보화진흥원하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것 중에 이제 하는 게 제가 어른들과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게 하면서 네? 지역을 아예 세대 간의 공감, 네? 그리고 지역 마을 만들기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고요. 이거는 지금 엊그제 만든 거예요. 발달 장애인 그 부모님들이 저희가 장애인 접근성을 하니까 계속 오시는 거예요. 갖고 아니 저분들이 왜 여기 오셔서 이걸 하시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발달 장애인들은 도움만 받잖아요. 근데 남을 도울 기회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남을 도우니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답으로 발달 장애인 자녀분들을 데리고 가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데들이 많대요. 그럼 이분들은 그런 가게에 가고 싶지 않대. 그 발달 장애인들을 이해하는 그런 가게들만 매핑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앱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올린 거예요. 그 금천구에서 청소년 교육관에서 성교육, 중고등학교 학생들 성교육 한다고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길거리에서 매핑하고 다니면서 과정을 배우고 다니고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거기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중요. 선약.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할 거. 여러분들 미세먼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죠? 전 미국에서 너무 답답했어요. 네. 이 레벨이면 살인적인 레벨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숨 쉬면 안 되고, 특히 자녀, 임산부, 노약자. 네? 근데 이제 또 제가 왜 화가 났냐면, 미세먼지 했다고 집에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에 공기청정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행히 많네. 없는 분들 지금 당분간 빨리 사든지 어떻게 해요. 왜냐면 공기청정기가 없이 그냥 문만 닫아놓으면요, 밖에랑 한 95%는 비슷해요. 근데 그거는 집에서 아무 활동을 안 할 때. 공기청정기 안 틀어놓고 밖에 거 미세먼지 다 받죠. 음식, 그리고 청소. 또 혹시 누가 투면하면요, 제가 놀란 게, 제가 이제 미세먼지 센서들을 만들어갖고 저기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갖다 놔서 며칠을 모니터 해봤더니 400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집에 있으면 몰라. 그냥 음식 냄새인 줄 알고. 그쵸? 그쵸?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있는 분이나 나오지 마는 거지. 그쵸? 그리고 그거 켜놓고 잘못 있으면 CO2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더 웃긴 거, 학교에 그거 설치하자 그랬더니 또 누가 반대했죠.
그거 잘못 설치하면 문 닫고 잘못 설치하면 이산화탄소 많아지니까 더 위험하다. 무슨 소리예요? 이산화탄소 측정기 설치해가지고 높으면 문 열면 되는 거지.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모든 걸 데이터 드리븐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누가 뭐 하면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거야. 한 예로. 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써가지고 막 지금 기계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모형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건데 이제 더 이쁘게 만들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몇 달 안에 1000대를 만들어가지고 킥스타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기계값만 받고 하면 학교 데이터 다 보고 다른 데 한 거 다 데이터 보고.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미세먼지가 여러분들 모니터링 스테이션만 있지만 동네마다 다릅니다. 나무 심으라 그러잖아요. 집에 식물 갖다 놓으면 훨씬 좋아요. 근데 그게 미세먼지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식물이 미세먼지를 섭취할 수 있는 게 20이면 우리 집에 미세먼지가 60이면 20 섭취하니까 훨씬 효과가 있잖아. 근데 200인데 20 섭취하면 효과가 별로 없죠. 높을 때는 그렇게 많이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나무가 있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그 근거 없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미세먼지가 임산부한테 영향, 치매에도 영향이 있어요. 어르신들. 이게 다 연구 논문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왜냐하면 제 생각엔 사람들이 갑자기 패닉 돼가지고 난리가 날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몇몇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송내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지금 미세먼지 이거 센서 해가지고 데이터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지고 이걸 시각화하고 이거를 위치마다 다르고 실내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실내도 아파트인지 가정집인지 노후 환경 또 뭘 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다 달라요. 그 제가 지금 막 고집해갖고 하려고 그러는 게 이거를 AI를 써가지고 그 데이터가 수집된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통 데이터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단지 연결을 안 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굴뚝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모든 인더스트리 그게 다 통계청, 산업청 거기 다 있어요. 얼마나 공기가 뿜어 나오는지, 얼마나 어느 정도의 케미컬들이 나오는지 그거 갖고 모델링 하면 되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걱정들만 하고 있어서 이거 끝나고 혹시 선생님들 이 미세먼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싶으면 같이 좀 알려주세요. 홍보 잠깐 해도 되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미세먼지 기계를 사도 되고요. 미세먼지 기계 살 거 없으면 우리 참여하는데 이거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만 써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어디서 후원을 받든지 또 우리 사모펀드 뭔지 아세요? 어머니 개인 어머니 펀드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안 돼요. 어머니가 저 하는 걸 여지껏 계속 서포트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뜻이 있고 뭐 하려고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진짜로 의지 있고 생각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누군가 액션을 안 취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은 학교나 교실 거 여러분들 거 다 보실 수 있고요. 그거 갖고 딴 학교랑 비교해도 되고요. 같이 모델링 해도 되고요. 이게 지금 제가 학교에서 쓰고 있는, 매일 쓰고 있는 구글 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별로 놀랄 게 없는 거예요. 엄청 쉬워요. 근데 엄청 편해요. 제가 이제 소셜 이노베이션 요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맺을 거예요. 제가 1분 남았는데 50분이 시작했으니까. 제가 지오그래피 매러라고 그랬잖아요. 지오그래피가 왜 매러 하냐면 데이터를 초연결해줘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서 매러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걸 하는 과정에서 패턴을 보게 되고 새로운 걸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요새 학생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교수님 저 빅데이터 배우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스몰 데이터부터 만져야 되는 걸 모르는 거야. 스몰 코딩하고 스몰 데이터를 많이 만져봐야 여러 걸 하지 빅데이터 하나 갖다 주면 그거 하느라고 몇 년 걸릴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툴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또 아이들이 없는 데이터 느껴가지고 같이 링크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 그 중에 정말 나라를 살리는 어떤 이노베이션의 일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툴들이 사실은 샌드박스입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고요. 스마트폰 있는 것들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 툴로. 네. 그래서 저는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전혀 두려워 마시고 네? 있는 데이터, 있는 툴들 같이 공유하시면서 네? 그 로케이션이 왜 중요한지 오늘 그게 메인 레슨이에요. 왜 로케이션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또 AI 시대에서 또 클래스룸 이 세팅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그거 얘기하려고 저 먼 데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누구 만들어요?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잘 모르지만 사회 악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 데이터랑 여러 가지가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상한 사람만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꿈을 줘야죠. 조금씩 시키면서. 그게 저희가 코딩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맨날 팬독으로 뵙고 태국 친구였고. 예, 근데 운동하시는 걸로 운동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아두이노 가지고 이렇게 공기질 측정한 그 프로젝트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신청을 받으셔서 프로젝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열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아두이노를 제가 왜 했냐면요. 들리나요? 잘 들리고요.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시스템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내가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하게 해줘야지. 불이 들어오든지. 그렇죠. 잘 들리세요? 나 때가 없어요. 그랬군요. 이건 또. 헬로. 아두이노를 제가 왜 했냐면요. 미세먼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저한테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한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추진하자 그러고 사람 모으고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방학 동안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한 학생을 인턴으로 들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랑 같이 만들었어. 저희 처음부터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됐냐면 제가 그 프로세스를 알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어떤 거 있는지 같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조립한 거 갖고 이렇게 데이터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또 이런 게 또 실수할 수 있구나, 뭐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저한테 많이 좋았는데요. 세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이 굉장히 싼 가격이게 됩니다. 한 37,000원, 5만원이면 부속 사다가 여러분들 조립하면 됩니다. 이게 설치하는 게 힘든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바로 할 수 있게. 네? 그래가지고 데이터 올라가고, 그러니까 배우는 부분이 아두이노 조립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요. 아두이노가 어떻게 적용해서 그걸 하는 걸 볼 수 있고,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데이터가 수집돼갖고 어떻게 시각화되는지 볼 수 있고, 그 시각화된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도 있죠. 교통 데이터, 굴뚝 데이터, 그쵸? 바람, 기압, 이런 거랑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교육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답답한 거 이런 거를 제가 선생님이 아니잖아. 그 초중고. 그 선생님이랑 좀 같이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도와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학교에, 뭐 예를 들면 저 삼양초등학교는 제가 올 때마다 우리 초등학교에 가서 완전히 혼자 재롱을 떨고 옵니다. 그렇게 재롱을 떨고 오고, 또 어디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랑 지금 일을 좀 몇 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전혀 예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희가 과자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같이 있다 옵니다. 그래서 사람만 있으면, 그쵸? 그리고 굶어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짜로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네? 가장 좋은 건요. 제가 사실 아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문이 요새 의료 마약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마약뿐만이 마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중독된 게 많은데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 건
뭔가 의미 있는 일,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큰 행복 가능성입니다. 대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는 시간 대신에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신가요? 이렇게 네, 멀리서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뭐 하여튼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식사한다는 소리 아무도 질문 안 하시죠? 혹시 식사를 여기서 하실 거면 하시면서 같이 얘기해도 되고요. 저는 남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얘기하고 저 혼자 얘기 안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할까요? 네, 오늘 고생해주신 이만수 박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 계속 지키시기를 저희도 멀리서 계속 응원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